사라지는 흔적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이 저물어 갑니다. 늘 마음은 급하고 시간이 부족하네요. 주변의 가족께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망 신고를 하고 나면 불가피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 중 하나는 휴대전화인데요. 명의자가 사망한 게 확인되면 부정가입 지적 대상으로 나타나고 명의 변경이나 해지를 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를 거쳐 직권 해지가 된다고 안내가 옵니다. 정민이 번호를 없앨 수 없으니 직권 해지 전에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하면 SNS나 여러 사항들의 변화가 예상돼서 그 전에 저장해 둘 게 많은데 시간이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다시 그 과거로 들어가는 게 슬퍼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들도 출금이 정지되는데 정민이가 좋아하던 음악을 모아놓은 앱들도 월정 액제가 결제가 안 돼서 결제 변경하느라 힘이 드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아이패드처럼 비번을 모르는 것도 있고 정민이의 흔적이 사라지는 게 싫은데 참 맘대로 안 됩니다. 학교도 이런 경우에 자퇴를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자퇴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가 밤에 불러서 집 앞에 나갔을 뿐인데 자퇴라니 좀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정민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요. 언젠간 정민이의 계좌들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의혹들이 정리되면 좋을 텐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친구라고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본인이 불러냈고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다칠까 봐 편의점 냉장고 문을 잡아주고 옷까지 털어주던 정민이를 쓰러지고 나니 그거라고 했더라고요. 그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할 때마다 정민이를 그거라고 한 게 몹시 기분 나쁩니다. 이 시점에서 그거는 살아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앞으로 저도 그거라고 똑같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이 사진을 계속 정리 중입니다. 19년 7월이었네요.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수사를 계속할 것 같다는 기자분의 전화에 안도했다가 변심이 등등 엮여 있는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탄원서 도와주시고 블로그 지켜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민이를 생전에 한 번도 못 보셨는데 생각해 주시고 그리워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자신이 생겨납니다. 어제는 잠깐 낮에 잠이 들었는데 정민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도 잘 보였고요. 역시 꼭 안고 있을 때 느낌이 좋았고 현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아도 왠지 서로가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역시나 울다가 잠이 깨었습니다. 슬펐지만 보고 안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사진을 보다 보니 같이 스키장 갔던 사진이 있네요. 그 와중에 찍어 놓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명이 단축되는 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이 확 오는 날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올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기자분께 들었고 뉴스로 확인했습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고 내사 종결로 결정되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고 회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후 기자분들이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담당 계장님께 전화해서 상세 내용을 물었지만 경찰이 위원회에 설명한 것은 지난달 중간 보고 수준의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이후 진전 상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온 뒤 표결 내용이나 민간위원의 질문 등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얘기를 해주질 않네요. 만장일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인 건지 재수사 의견이 한 표, 두 표, 세 표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문제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 분 동안 열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설명을 해야겠죠. 일단 경찰이 저보다 훨씬 고단수이기 때문에 저번 부검 결과 시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가지고 말이 있었죠. 전 경찰이 공개 안 해서 그냥 안 했을 뿐인데 결국 경찰이 흘렸고 전 불리한 내용을 말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노르말 프로필 알코올로 인한 에틸 알코올 생성 비율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7%의 소주 1.25병의 경우가 0.138%인데 그거보다 약간 더 나왔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 숨길 내용인가요? 오늘은 그거보다 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5월 27일은 제가 같이 갔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3시간 38분 있었네요. 6월 21일은 아내 혼자 갔었는데 2시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합해도 5시간 40분이 안 되는데 마음대로 6시간 30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5층까지 되는 강력계 사무실에 걸어서 오르내린 시간, 현관에서 기다린 시간, 그리고 6월 21일 서초 서장님을 만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면담한 시간, 그리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형사님들이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열람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측정해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CCTV 열람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걸 제가 오늘 보고 왔습니다 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겠죠. 첫날은 모두가 다 보신 나들목 CCTV를 같이 보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4시 반 전후에 뛰어가던 사람들, 그리고 증인들, 진짜 이상한 것들, 우리는 이거 안 이상하시냐고 물었고 형사님들도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하신 말씀은 그때는 내 사증이니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도 고소 진행 중이니 당연히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르던 CCTV를 본 게 아니고 다들 보신 반포 나들목 CCTV를 같이 보면서 이 사람이 수상하다 조사하셨냐 안 했다면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더 본 것도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공개된 주차장이나 ELEV의 CCTV였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CCTV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어떤 걸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첫날은 이런 게 수상하니 더 수사해달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혼자 탄원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갑자기 보게 되었는데 형사 한 분만 계셔서 설명을 듣거나 새로운 것을 본 게 아니라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추후 답을 받기로 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새벽 5시 13분에 가족이 만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조사했냐고 하니까 물어봤는데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 수준의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누군지 추적하지도 않은 거죠. 새벽 4시 38분에 강비탈에서 혼자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거 질문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에야 사건 현장을 비추는 올림픽대로와 반포대교의 CCTV가 있고 그것이 경찰 소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청했지만 당연히 안 보여주셨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접수받은 교통계에선 30일이 지나 삭제되었다고 했고 강력계에서 갖고 있을 것이니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차례 경찰서에서 CCTV를 본 적은 있지만 4시간 정도가 맞을 것 같고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반포나 들목 CCTV를 보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 아래 나온 것이었고요. 진짜 현장을 비추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얘기도 안 해주셨고 이제야 존재를 알게 돼서 정보 공개 청구 상태입니다. 경찰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무엇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보고 온 사실을 일일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단한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저 위에 CCTV 정말 보고 싶고요. 그걸 보여준다 한들 보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진 내사 중이었고 현재는 고소 진행 중이니 이해해 주세요. 이래저래 엄청나게 수명이 단축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정민이 사진은 올려야겠죠. 19년 1월이니 2년도 더 되었네요.